네, K가십입니다. 수원 삼성 드디어 이제 내일 이랜드와의 개막전이 있는데 경기 전에 이제 수원 삼성 스쿼드 분석 그리고 영입생 분석 관련해서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이랜드전 끝나고 해당 영상 보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도 편안하게 영상 보실 수 있게 러프하게 좀 쭉 말해보겠습니다. 자, 수원 삼성의 새로운 감독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2026 시즌 수원 삼성의 스쿼드 거의 모든 뎁스 멤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짱짱합니다 정말. 사실 저는 이 정도의 스쿼드 퀄리티면 수원 삼성 팬 이런 거 다 떨쳐놓고 본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봐도 저는 이 스쿼드 그대로 일부 리그에 간다 하더라도 일부 리그에서 상스까지도 도전은 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스쿼드 체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스쿼드 분석하면서 쭉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이정효 감독의 수원입니다. 다른 거 다 자처하더라도 심지어 그냥 이정효 감독의 수원도 아니고 지원받는 이정효의 수원. 사실 감독도 감독이고 선수단도 선수단이고 이미 탈 2부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해당 스쿼드에서 볼드체 처리되어 있는 선수들은 이제 이번 시즌 영입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대현 선수도 제가 볼드체 처리를 해놨긴 한데 지난 시즌 말에 수원으로 복귀해서 약간 수원 소속이었다곤 해도 이번 시즌 이제 풀시즌을 박대현 선수가 전역하고 치르게 되는 시즌이라 그래서 새로운 영입이랑 다름없어서 박대현 선수도 볼드체 처리해놨고요. 먼저 새로운 영입생 헤이스, 고승범, 박현빈, 정호연, 패신, 홍정호, 송주훈, 윤근영 그리고 이번에 전역한 박대현 선수도 있고 완벽하게 보강 포인트를 싹 다 끼워 넣은 그런 영입이었는데 헤이스 선수 K리그에서 그래도 탑급의 활약 특히 광주에서 이정효 감독 아래에서 보여줬던 선수인데 일부 리그에서도 진작 증명돼 있던 선수 수원을 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해당 442 플랫 포메이션 관련해서 이정효 감독이 원래 해당 포메이션을 기조로 전술을 짜기도 하는데 투톱이 그냥 단순 투타워 투톱이 아니라 한쪽 스트라이커에는 이제 메인 스트라이커죠. 정통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라이커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왼쪽 그리고 오른쪽이 세컨톱 내지 공미 느낌으로 플레이하는 정통 스트라이커보다 조금 더 반칸 정도 아래에서 플레이하는 그런 선수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이스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공미 자리 쪽 세컨톱 자리에 제가 포지셔닝 위치를 시켜놨는데 사실 오른쪽 2선 왼쪽 2선 브루노 실바 자리랑 패신 자리에 들어가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이정효 감독이 선호하는 그런 유틸리티성 플레이어라고 봐야죠. 고승범 선수도 고승범 선수가 진짜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근 몇 년간 계속해서 K리그 베스트 미드필더, K리그 탑급의 미드필더, 리그 내에 있는 미드필더 줄을 세워봤을 때 항상 세네 손가락 안에 들어가던 그런 삼선 선수 다시 수원으로 복귀했고요. 고승범 선수도 중원에서 이정효 감독이 요구하는 삼선에 걸맞는 그런 롤 100%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퀄리티를 가진 선수이고 특히 이제 활동량으로 상대 찍어 누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비 가담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전진할 때도 되게 위협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는 선수. 아마 이번 시즌 메인이 될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고승범의 백업으로 전락하게 된 박현빈 선수. 물론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정호연 선수가 시즌 초반에 약간 결장할 수도 있어서 박현빈, 고승범 해당 삼선 라인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박현빈 선수가 부천의 승격의 주역이죠. 핵심 중에 핵심이었고 그래서 이제 수원으로 이적하면서도 당연히 수원 삼성에서 1군 주전 멤버로 활약하겠다 싶었는데 좀 갑작스럽게 고승범 선수가 영입되면서 박현민 선수도 부천에 계속 있었다면 일부 리그에서 심지어 일부 리그에서 지금 부천 닭주전을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어쩌다 보니까 수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고승범 선수 백업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린 선수니까 1군 내지 1.5군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도 쭉 함께하게 될 것 같은데 어린 선수예요 박현민 선수가 03년생 선수다 보니까 그래도 앞길 창창하고 고승범, 정호연 이런 선배 탑급 미드필더들한테 잘 배우면서 앞으로 주전 자리 꿰차면 되니까 박현빈 선수도 왼발 진짜 기가 막힌 왼발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박현빈 선수는 조금 수비적인 롤보다는 공격적인 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정호연이라든지 홍원진 선수와의 조합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정호연 선수 말해 뭐해줘 그냥 입이 아플 정도의 그 정도의 좋은 모습 K리그에서 이미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진출까지 하게 되었는데 부상이라든지 좀 안타까운 그런 사정들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제대로 자리 못 잡으시고 이번 시즌 수원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정효 감독의 입김이 되게 셌다고 봐야죠. 당연히 이제 고승범 선수라든지 패신, 박현빈 선수, 홍정호 선수, 송주훈 선수 싹 다 영입에 있어서 이정효 감독의 공이 되게 크다고 보는데 헤이스라든지 특히 정호연 선수 같은 경우는 수원으로 오는 이유 중에 거의 90% 이상 이정효 감독이 데려왔다고 봐야죠. 정호연 선수가 근데 원래 좀 큰 부상이 있었어요. 원래 미국에 진출하고서도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거의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렸는데 그 여파가 아직까지 조금은 있긴 해도 그래도 3월 이후에 4월쯤부터는 경기에 바로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정효 감독님 반응이랑 보니까 그래도 바로 경기 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좀 장기 부상, 큰 부상이었다 보니 최대한 이 선수를 관리해주면서 진짜 100%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그리고 점진적으로 정호연 선수 쓸 걸로 보여요. 그래서 리그 초반에는 고승범, 박현빈, 홍원진 이 세 명의 미드필더가 두 자리를 차지해서 경기에 뛸 것 같고, 사실 고승범 선수가 프리시즌을 제대로 소화를 못했다 보니까, 이정효 감독 아래에서 전술 훈련을 제대로 못했다 보니까 개막전부터 바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저는 고승범 선수의 퀄리티를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 고평가하고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하드워커형 스타일로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고승범 선수도 되게 지능적인 선수예요. 오프 더블 관련해서도 좋은 위치 선정이라든지 딱 맺고 끊음을 잘 아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정효 감독 아래에서 바로 적응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영입생 관련해서 패신, 이제 수원 삼성 팬분들께는 오히려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 2년 동안 2부 리그에 있을 때 부산 아이파크 만날 때마다 패신 상대할 때 얼마나 심장이 쫄렸는지, 특히 이제 뭔가 패신이 수원이랑 경기할 때마다 특히 더 잘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한국 적응은 진짜 끝난 선수고, 사실 오른쪽 2선으로 봤을 때는 거의 꽉 찬 육각형이라고 봐야죠. 스피드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발밑, 드리블, 그런 유려함, 실제로 지난 3년간 득점력도 확실하게 보여주기도 했고, 찬스 메이킹 관련해서도 괜찮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아마 강성진 선수보다는 패신이 조금 더 중용받을 걸로 보여요. 그 정도의 퀄리티를 진작 국내에서 보여줬어가지고. 그리고 박대현 선수, 제가 박대현 선수도 볼드체 처리해놓은 이유가, 박대현 선수도 새로운 영입이랑 다름이 없는데 아마 높은 확률로 웬만하면 잡풀백 주전은 박대현 선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박대현 선수도 약간의 리스크가 있긴 한 게, 김천에서 이제 100% 주전이 아니었다 보니까, 김천이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할 때도 박대현 선수가 뭐 당연히 출전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주전을 먹을 정도로 그 정도의 극강의 폼을 보여준 건 아니다 보니까, 이번 시즌 수원 삼성에서 어떨지를 또 봐야겠지만, 그래도 박대현 선수가 그동안 보여줬던 퀄리티 봤을 때 이 선수도 되게 지능적인 선수입니다. 사실 박대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적당한 육각형, 뭐 발밑 관련된 능력, 수비력 관련된 거, 공격 가담하는 능력, 킥 퀄리티, 대인 수비, 헤더, 이런 능력치들에서 막 특출나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없긴 해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능력치 관련해서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보긴 힘들지만 축구 지능이 되게 좋은 선수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이제 센터백이랑 풀백 두 자리 다 소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정효 감독이 풀백 쓰는 스타일 봤을 때 결국 인버티드 성향, 볼을 몰고 안쪽으로 들어와주는, 미들 지역까지 들어와주는 그런 플레이를 되게 선호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플레이뿐만 아니라 풀백에게 되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인버티드한 플레이뿐만 아니라 오버래핑도 하면서 윙어 도와주는 그런 플레이도 되게 많이 지시하고 하는데, 박대현 선수가 높은 축구지능 바탕으로 그런 롤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박대현 선수가 주전 나올 걸로 보이고요. 장석환, 이상민, 최지무, 그나마 이 세 선수 중에는 장석환 선수가 지난 시즌 조금씩 출전했었는데, 센터백으로든 풀백으로든 아마 장석환 선수가 이제 2옵션이 될 것 같고, 전 이상민 선수보다 최지묵 선수를 조금 더 괜찮게 보긴 하는데, 사실 최지묵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수원을 떠나 있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전력의 취급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영입생 관련해서 홍정호 선수, 사실 전북에 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수원 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전북이 호감일 순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홍정호 선수가 수원 오면서 갑자기 급호감, 홍정호 선수에게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난 시즌 애초에 리그에서 수위급 퍼포먼스, 나이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황에서도 K리그 베스트 11에 들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홍정호 선수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이정효 감독이 홍정호 선수를 딱 픽해서 데려왔던 게, 원래 홍정호 선수 개인에게 이정효 감독의 애정이 엄청 셌긴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민국 베스트 11 짤 때도 센터백 한 자리로는 홍정호 선수를 넣었을 정도로, 그때 이제 이정효 감독님이 광주에 계셨었는데, 근데도 홍정호 선수를 센터백 메인에 넣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정효 감독이 홍정호 선수를 원래부터 좋아했고 홍정호 선수의 플레이 방식을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 시즌 그냥 부상이 없다면 닥주전이겠죠. 물론 이제 전북에서 어느 정도 부상 이력이 꽤 있긴 해요. 또 나이도 있고 부상 관련해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상이 없다면 당연히 메인 주전 선수로 활약할 게 뻔하고요. 송주훈 선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제주에서 웨인 빼고 뭐 유리라든지 이런 선수 빼면 그래도 지난 시즌 제주에서 한국인 선수들 중에 가장 괜찮았던 선수가 이제 남태희, 송주훈이라고 봤는데, 그 중에 송주훈 선수가 또 수원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단단한 수비라인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동안 수원 팬분들의 진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센터백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어떤 선수를 채워 넣어도 메꿔지지 않는 그 수비적인 불안감. 레오가 지난 시즌 전 그나마 제일 사람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짝으로 고종현 선수는 뭐 모종의 이슈로 자주 출전 못하기도 했고, 권한규 선수 부상도 부상이었고 폼 자체도 기복이 심했었고, 그리고 또 비싼 돈 주고 데려온 황석호 선수는 규격외였고, 안 좋은 쪽으로 규격외였고, 한호강 선수도 많이 아쉬웠고,
조윤성 선수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센터백 잔혹사가 좀 있었는데 저는 홍정호, 송주훈 선수가 그냥 센터백 잔혹사 완벽하게 해결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이제 메탄고에서 수원 1군 합류하게 된 모경빈 선수도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고 미네는 월드스쿼드 멤버였다 보니까 그래서 모경빈 선수도 고종현 선수만큼이나 어린 선수 중에는 되게 기대되는 그런 선수고 윤근영 선수도 대학리그, 유리그 잘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단국대학교가 이번 시즌 그냥 대학 중에선 탑팀이었는데 그런 단국대학교에서 박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했던 윤근영 선수 수원에 합류하게 되면서 또 좋은 모습 기대할 수도 있고 또 영입생이 이준재 선수 관련해서도 저는 사실 이준재 선수가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조금은 있긴 합니다. 경남에서도 나쁘지 않은 폼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얼굴이 일단 잘생기셔가지고 우풀백 뎁스도 당연히 필요했고 더 그래서 필요했던 영입이고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재 선수도 좀 안 긁히는 날 약간 얼럭키 데이 때는 무색무취가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특장점 하나 없이 그냥저냥 도구 역할의 풀백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서 그래도 어린 선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수원 삼성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봐야죠. 그리고 김준홍 선수의 제가 실수로 볼드치를 안 해놨는데 김준홍 선수도 이번 시즌 새롭게 영입된 골키퍼 양영모 선수에게 조금의 아쉬움이 있으셨을 수원 팬분들의 그런 아쉬움을 확실히 씻어주는 그런 영입이죠. 김준홍 선수도 사실 어떻게 지금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북에서부터 그리고 김천에서까지 일부 리그에서 매 시즌 탑급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던 선수 결국 미국으로 이적을 하셨었는데 미국에서 자리를 못 잡으시다가 이번에 한국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렇게 복귀한 팀이 수원인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K리그에서 탑급의 모습 보여주셨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발밑 관련해서 양영모 선수에게 진짜 많이 계속해서 실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김준홍 선수는 원래 기존의 발밑 관련해서 정평이 나 있던 선수라 이정효 감독이 특히 그런 걸 요구하기도 하고요. 100% 알맞은 영입이라고도 봅니다. 영입생 평가는 딱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스쿼드 전체적인 평가 관련해서 사실 평가가 더 필요할까 싶어요. 헤이스 K리그 수익급 외국인 공격수 이미 적응 100% 끝난 K리그 1부 리그에서 적응이 끝난 그런 공격수 고승범 K리그 1부 리그 탑 정호연 K리그 1부 리그 탑 홍정호 K리그 1부 리그 탑 김준홍 K리그 1부 리그 탑 이 정도로 이미 K리그 내에서 베스트 11에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선수들이 벌써 스쿼드의 반 이상이 차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제가 언급 안 한 선수 이외에도 송주훈 선수도 이미 K리그에서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줬고 일류첸코 이번 시즌도 전 보여줄 거라 예측하고요. 김지현 선수도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부릉부릉하고 있고 확실하게 수원에 적응하면서 폭발적인 모습들 자주 보여주고 있고 박대원 선수도 어느 정도 퀄리티 증명하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평가가 더 필요할까 싶지만 몇 가지 조금 더 짚어보자면 저는 강영묵 선수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효 감독 아래에서의 강영묵 선수는 저는 거의 새로운 영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포지션은 이 헤이스 선수 자리 스트라이커 뒤를 받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뛸 수도 있고 아니면 3선으로 뛸 수도 있고 한데 사실 강영묵 선수가 저는 변성환 감독에게 좀 당했다고도 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지난 시즌 프리시즌에서 그때 이제 강현묵 선수를 중심으로 전술이랑 다 짜놓고 2개월 동안 강현묵 선수 중심으로 전술 훈련 빡세게 해놓고 근데 지난 시즌 개막한 다음에 경기력 조금 애매하다고 2개월 동안 연습했던 프리시즌 전술 싹 다 버리고 강현묵 선수를 유기했던 그러한 변성환 감독의 지난 악행이 있는데 이번 시즌 강현묵 선수가 저는 이정효 감독 아래에서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과거 김천에서 보여줬던 일부 리그에서 이미 증명됐던 그런 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강현묵 선수도 저는 지금 딱 해당 포지션이 베스트 포지션이라고 보는데 스트라이커 뒤를 딱 받쳐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 좋은 활동량 그리고 좋은 공격 가담 앞세우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강현묵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 봤을 때 특히 이제 주변 선수들과의 상호작용을 되게 중요시한다 생각하거든요. 김천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주변 선수들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지금 강현묵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선수들 퀄리티 봤을 때 차고 넘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 시즌 강현묵 선수가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파울리뉴 선수는 이쪽 자리에서도 뛸 거고 그리고 왼쪽 2선 오른쪽 2선에서도 간간히 나올 거고 근데 아마 백업 느낌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파울리뉴 선수도 천안에서 수원 왔을 때 기대치 대비해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물론 좋은 결정력 이용해서 득점도 많이 해주시고 한데 경기장 내에서 단순 기능하는 것만 봤을 때는 조금씩 아쉬운 모습이 있었어서 과연 이정효 감독이 파울리뉴도 어떻게 쓸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강성진 선수는 딱 그냥 발전해나가면서 선배들한테 배우면서 패신 딱 백업 정도로만 활약해줘도 좋을 것 같고 이번 시즌 완전 이적했으니까 앞으로 쭉 성장하면서 주전자리 꿰차면 되는 거고 사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너무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약간의 아쉬움을 꼽자면 저는 수원의 2선 왼쪽 라인이긴 합니다.
해당 브루노 실바, 박지원 라인, 여기 라인에 뭐 헤이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파울리뉴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브루노 실바의 개인 폼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 과거 그 이랜드에서의 괜찮았던 폼 확실하게 다시금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브루노 실바도 좀 부상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서 계속 폼이 오락가락 하셨었고 그런 이슈가 있었어서 어떻게 될진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다시금 폼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선수도 그래도 이적료를 꽤 주면서 지난 시즌 수원에 합류를 했었죠. 근데 저는 박지원 선수 봤을 때 지난 시즌 득점이라든지 공격 포인트 많이 생산해 줬던 거랑 별개로 약간은 투박한 면이 조금씩 보여서 근데 이정효 감독의 전술 스타일 봤을 때 박지원 선수가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박지원 선수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이정효 감독 전술에 적응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일 것 같긴 합니다. 박지원 선수가 주전으로 발돋움하려면 뭔가 선수 스스로도 깨달아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느껴져요. 그 다음 약간 약한 포지션이 우풀백? 이건희 선수도 지난 시즌 정말 괜찮은 폼 보여줬었지만 제가 아까 박대현 선수 풀백 말씀드리면서 말했던 게 이정효 감독 풀백 스타일 봤을 때 결국엔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도 종종 가져가 줘야 되는데 이건희 선수가 너무 직선적인 플레이를 즐겨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러면서 오버래핑 하면서 측면에 붙어있는 걸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과연 원래는 보여주지 않았던 플레이 스타일 확실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주요 포인트가 될 거고 정동윤 선수도 저는 사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풀백 롤 관련해서 정동윤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해요. 그래도 지능적인 선수고 그리고 연륜도 꽤 있는 선수고 근데 또 이제 나이가 젊으신 편도 아니고 에너지 레벨 관련해서 갑자기 확 떨어진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도 이건희 선수에게 주전을 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정동윤 선수가 이번 시즌 이정효 감독 아래에서 어느 정도 기능해줄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술적으로는 그래도 곧잘 플레이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에너지 레벨 관련해서 90분 내내 풀타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물음표가 있기도 하고 스쿼드 분석은 딱 이 정도고 이번 시즌 2부 리그 봤을 때 승격하는 팀들의 숫자가 매우 많잖아요. 김천이 이제 꼴찌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 12위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 3+1 최대 4팀까지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총 6등까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죠. 1등, 2등은 바로 다이렉트 승격 3등부터 6등이 이제 플레이오프 통해가지고 또 1+1 승격팀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냥 저스트 플러스 1 승격팀이 생기거나인데 그래서 6등까지 제가 대충 예상으로 꼽아보자면 저는 이 정도로 이제 순위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1등 수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도라서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애초에 대부분의 축구 전문가분들이 당연히 수원을 1등으로 꼽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100분이 있다면 90분 이상 수원의 우승, K리그2 우승을 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수원의 우승을 예측하긴 했는데 우승 이런 거 다 떠나서 승격 확률 자체는 거의 99%에 육박하다고 보고요. 애초에 변성환 감독도 2등을 했었는데 그 스쿼드로 2등만 해도 현재 지금 다음 시즌 1부 리그로 승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정효 감독 플러스 이 정도의 지원, 이 정도 스쿼드? 이거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수원의 승격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화라고 보고요. 그리고 애초에 22년도에 이정효 감독이 광주 처음 부임하셨을 때 그때도 이제 광주가 승격을 이정효 감독 오자마자 바로 승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그냥 승격이 아니라 그냥 2부 리그를 패 부수면서 지금까지 K리그 2부 리그 최다 승점 역대로 봤을 때 최다 승점 우승을 했던 기록이 있고요. 86점으로 그러면서 2부 리그를 깨 부수면서 1부 리그 승격하셨던 그런 이정효 감독의 승격 전력이 있기도 해서 사실 수원의 승격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요. 수원의 승격은 설레발 수준이 아니라 너무너무 정배인 사실이라 그래서 뭐 나머지 팀들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대구도 되게 좋게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특히 김병수 감독이 되게 괜찮은 감독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사실 수원이 그때 당시에 강등당할 때 23년도 그때 병수볼로 한 시즌 쭉 치렀다면 저는 강등 안 당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이제 염기훈 감독이 그때 임시 감독 맡으면서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강등 당했을 시즌에는.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저는 김명수 감독이었다면 진짜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의라. 그리고 대구에서도 지난 시즌 뭐 강등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김명수 감독이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대구의 보강 자체도 저는 지난 시즌 대구보다 더 세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해요. 수원 삼성이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 대구도 보강 확실하게 했고 특히 이제 세라핌 선수도 대구로 이적하게 되면서 근데 세라핌을 제외하고라도 되게 대구의 스쿼드 뎁스도 괜찮아서 한국영 선수 대구 삼선에 확실한 안정감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김주원 선수도 원래 수원에 계셨던 선수 그리고 성남에 계시다가 이번 시즌 대구로 합류하게 되었는데 김주원 선수도 제가 되게 원래 인상 깊게 보는 선수였고 성남에서의 폼이 꽤 좋았어요. 전 수원에서도 괜찮았다고 봤는데 성남에서의 폼 정말 괜찮았고
그러면서 지난 시즌 성남 돌풍의 주역이기도 했고 부상을 당하시면서 약간 안타까운 그런 부상이 있었는데, 근데도 이제 꽤 장기 부상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몸 관리로 빠르게 복귀하시고 그 이후로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셨고, 그래서 김주원 선수도 대구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으실 거라고 봅니다. 대구 무난하게 승격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랜드가 그래도 에울레르를 확실하게 데려오면서 거의 최대 성과를 달성했죠, 이랜드는. 그리고 또 뭐 구성윤 선수가 팀을 떠나면서 진짜 2부 리그 탑급 골키퍼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그 정도로 막강한 폼을 보여주시면서 FC 서울로 이적하게 되었는데, 사실 민성준 선수가 그 자리 확실히 메꾸고, 민성준 선수도 전 되게 고평가하는 선수라서 그러면서 골키퍼 걱정도 없어졌고, 물론 이제 페드링요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이탈이 조금은 안타깝긴 해도 그래도 김도균 감독이 이번 시즌은 확실히 승격 가능성이 있는 문턱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원FC가 이번 시즌도 이제 영입에만 좀 돈을 꽤 쓰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저는 박건하 감독 관련해서 안타까워요. 박건하 감독은 수원에 계실 때도 그렇고 이제 부임하시고 초반에는 말도 안 되는 좋은 모습들 보여주셨는데, 계속해서 함께 하면 할수록 박건하 감독은 초짜 감독의 이미지가 조금 강했어서, 물론 이제 박건하 감독이 앞으로 좀 경력 쌓고 하신다면 저는 괜찮은 감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조금 더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경험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생각해서. 근데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바로 다이렉트 승격을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박건하 감독님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 물음표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박건하 감독 스타일 봤을 때 약간 수비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K리그2에서 다이렉트 승격 노리려면 확실하게 그냥 철퇴로 패는 듯한 그런 공격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 시즌 인천도 그랬고 과거에 다이렉트 승격했던 꽤 대부분의 팀들이 그랬었는데, 과연 수원FC가 조금 수비적인 그런 상황에 다이렉트 승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성남, 제가 사실 정경준 감독님을 조금 저평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미 전남에서 실패했던 전적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 공백기도 있으셨다 보니까, 심지어 성남이 원래 기존에 24년도에 팀이 아예 무너진 상황이었잖아요. 진짜 박살나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그런 성남을 정경준 감독이 지난 시즌 살리면서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서 진짜 승격할지도? 라는 생각이, 그런 희망까지 가져다준 정경준 감독의 지난 시즌 성남이었는데, 저는 제가 원래 저평가했던 정경준 감독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게 바뀌어서 이 감독 성남이랑 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후이즈 선수라든지 신재현 선수의 이탈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그 빈자리를 어느 정도 채워줄지가 관건이 되겠지만, 그래도 프레이터스라든지 괜찮은 자원들 확실히 잡았고, 그리고 양한빈 선수가 나간 것도 진짜 뼈아프긴 한데, 양한빈 선수가 수원FC로 가면서 그런 상황도 좀 뼈아프긴 한데, 근데 그러면서 이광현 선수를 데려올 줄은, 와, 이 해당 영입도 되게 놀라웠어서. 이광현 선수도 이미 일부 리그에서 검증된 골키퍼고, 그래서 이번 시즌도 저는 성남이 아예 주저앉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성남도 제가 되게 괜찮게 보고, 그리고 김포도 생각보다 많이 강해져가지고, 원래 기존의 김포도 항상 이제 프로권을 노리는 그런 팀이었고 지지난 시즌이라든지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즌 김포의 고정훈 감독 약간 전 다크호스로 떠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뭐 괜찮은 선수들 많이 빼오기도 했고 되게 알짜배기로 영입을 잘했어요. 2부 리그에서도 수익급 자원들, 괜찮은 자원들 많이 데려오기도 했고, 그래서 김포도 좀 어느 정도 눈여겨봐야 될 그런 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권에 말 안 한 팀들 중에 전남이 있긴 한데, 전남이 진짜 지지난 시즌 보여줬던, 그때 이제 승강전까지 가면서 보여줬던 좋은 모습은 어디 가고, 과거의 전남이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2부 리그에 정말 오랫동안 남아있는데 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봐요. 이번 시즌 영입도 전 개인적으로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른 팀들이,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프로권에 갈 것 같은 팀들이 진짜 영입이라든지 보강을 말도 안 되게 빡세게 했거든요. 약간 그게 있어요. 이번 시즌 승격이 이제 물수능이라고 하잖아요. 물로캔 물수능 이런 느낌. 승격팀이 최대 4팀까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절호의 기회, 승격 적기 이러면서 어느 정도 승격이 쉬워질 줄 알았더니 또 까고 보니까 모든 팀들이 다 그렇게 이번 시즌 승격 적기니까 무조건 승격한다 하면서 투자를 말도 안 되게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모든 팀들이 싹 다 이제 적기라 생각하면서 투자를 말도 안 되게 하니까, 그래서 모든 팀들의 스쿼드 뎁스라든지 영입생 면면이 괜찮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전남은 조금 아쉽다는 게 제 평가라.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은 뭐 나쁘지 않아요.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쿼드 단순 퀄리티 봤을 때도 강합니다.
근데 이게 부산의 최근 DNA가 너무 아쉬워요. 너무 승격을 노리는 팀이라고 하지만 팀 스피릿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전남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과거 일부 리그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진짜 빡세게 경쟁하면서 올라가려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2부 리그의 좀 지방령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느낌이 부산에게도 좀 들어서 과연 부산도 지난 시즌이라든지 이랬던 아쉬웠던 기억들을 딛고 이번 시즌 일어날 수 있을지. 그래서 순위 예측도 딱 이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고요. 이제 내일 개막전인데 이랜드와의 경기. 또 과거 전 주인님이죠. 또 최근에 수원이 한번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목줄을 풀어헤친 수원 대 이제 김도균 감독의 이랜드. 이정효 감독의 수원 첫 데뷔전 공식 경기가 될 텐데 이겨야 되는데 또 직관 N석에서 제가 또 목소리를 높일 거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빅버드 와주시는 모든 수원 팬분들이 목소리 함께 높여주실 걸 알고 있고 이제 수원 경기가 끝난 이후에 해당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제발 이랜드 이긴 직후에 좀 좋은 좀 행복한 얼굴로 좋은 분위기로 해당 영상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수원 삼성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다양한 K리그 이야기들 다뤄보도록 할 테니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